아마 저 뒤에 있을 거예요. 문제집은 페이지 222. 페이지 222. 그래서 부동산 실명법을요,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부동산 실명법은 명의신탁을 하고 난 다음에요, 부동산 실명법을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 실명법이 나오는데, 여러분요, 어디를 잠깐 보시자면 280페이지를 먼저 보세요. 280, 강의 노트 280페이지. 거기 보면 여러분요, 상호 명의신탁이라고 나와 있나요? 상호 명의신탁이 나와 있죠? 그림이 뭐 다 돼 있지만 여기 한번 봐봐요. 우리가 그냥 공유가 상호 명의신탁이라고 해서 뭐냐면 상호 명의신탁이요. 명의상은 명의신탁인데 서로가 명의신탁을 했다 이 말이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한다? 구분 소유적 공유다 이렇게 얘기돼요. 구분 소유적 공유다 이렇게. 이거 뭐냐면 일단 여기 토지가요, 이게 LH공사 거예요. 전체가요. 그러면 등기부가 어떻게 됐다? 1번 LH공사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요, 이 토지가 너무 커가지고 분할을 해요. 분할. 그래서 토지를 이렇게 분할을 하죠. 이렇게요. 이렇게 분할을 해. 분할했으면 등기부가 몇 개 있어야 돼요? 2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등기부를 2개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 상태에서 토지를 분양을 해요. 우리 택지 분양한다는 말 들어봤죠? 그래서 분양을 해가지고요, 여기서 이렇게, 여기 이렇게 하고, 여기는 갑, 여기는 을, 이렇게. 그래서 등기부가, 토지가 2개니까 등기부도 2개가 돼. 1부동산 1등기니까요. 그런데 1번 LH공사, 여기 2번요, 갑의 지분은 3분의 2, 을의 지분은 3분의 1, 이렇게요. 희한하게요, 따로따로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요, 등기를 공유로 등기를 해. 알겠죠? 그러니까요, 제3자가 봤을 때는 뭐로 보이죠? 공유로 보이지만, 갑하고 을하고는 뭐로 보이죠? 이것을요, 구분 소유로 보인다. 구분 소유로, 구분 소유. 이것을 뭐란다? 구분 소유적 공유다 이렇게. 이것을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구분 소유적 공유 이렇게, 공유 이렇게요. 그러니까 여기는 누구 땅이다? 여기는 아예 갑의 것이고, 여기는 누구 것이다? 을의 것이다 이란 말이죠. 그래서 완전히 달라지죠. 알겠죠? 이건 완전히 갑의 것이고 이건 완전히 을의 것인데, 그러면 따로따로 등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분으로 등기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히 갑의 것이니까요, 갑은 자기 멋대로 사용하고요, 을도 여기를 자기 멋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다 건물을 이렇게 짓죠. 그럼 이건 갑의 것인 거예요. 토지하고 건물의 소재가 어떻게 돼요? 똑같은 것이에요. 나중에 그런데 토지가 경매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토지와 건물의 소재가 달라지죠. 그럼 처음에는 동일했다가 달라지면 뭐가 성립한다? 법정지상권. 그래서 이때 법정지상권이라는 말을 할 때 이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런데요, 항상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공유로 봐. 우리가 방금 공유 배웠잖아요. 그런데 만약에요, 이 의뢰 토지를요, 의뢰 토지를 X라고 하는 사람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어 봐. 그러면 의뢰 토지만 불법으로 점유가 된 것이 아니고 이 X라고 하는 것은 제3자죠. 제3자의 관계에서는 갑하고 을은 전부가 다 공유로 보기 때문에요, 갑도 제3자 X에 대해서 나가라고 할 수 있고요, 방해 제거,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갑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뭐로 본다? 갑하고 을은 공유로 봐. 공유. 알겠죠? 각자 소유자가 아니고. 그런데 만약에 을이요 갑의 토지를 침해하죠? 그러면 갑은요 을하고는, 갑하고 을하고 사이는 각자 구분 소유예요. 각자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갑은 을한테 나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공유로 보기 때문에요, 제3자, 만약에 을의 토지를 만약에 병이요 불법으로 점유한다, 그럼 을이 병한테 나가라고 할 수 있지만 갑도 나가라고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로 인해서 을의 토지를 X가 불법으로 점유함으로 인해서 손해가 90만 원이 나왔죠? 그러면 갑은요 3분의 2죠? 그러니까 60만 원 청구하고요, 을은요 30만 원 청구하는 거예요. 웃기죠? 그러면 갑이 그러면 60만 원 갚냐? 그게 아니고 갑은 다시 을한테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야 되겠죠. 아무튼 근데 청구는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뭐처럼 취급한다? 공유인 것처럼 취급한다 이 말이죠.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갑하고 을하고 사이에서는 완전히 따로따로 소유자로 봐요. 그런데요, 봐봐. 이걸 구분 소유라는 것은 갑하고 을 간 대내죠. 내부적으로, 대외적으로는 공유인데 대내적으로는 소유자라 보죠. 그런데 왜 상호명의신탁이냐? 봐봐. 이렇게 토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랬으면 여기가 이렇게 분할이 돼가지고 이건 갑의 토지고 이건 을의 토지잖아요. 그런데 제3자가 왔을 때는 땅을 딱 왔는데 번지수가 이게 100번지예요. 그런데 토지가 이렇게 하나 있는데 여기가 담이 이렇게 경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3자가 어떻게 생각한다? 아, 이쪽은 갑이 3분의 2, 그 다음에 여기 이만큼 해가지고 여기 을이 얼마? 3분의 1.
이쪽은 을이 얼마? 3분의 1 이렇게 해가지고 갑이 이쪽은 얼마? 3분의 2 이렇게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왜? 뭐로 되어 있으니까? 공유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지금 갑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이 전체 토지가 이 전체가 갑의 건데요. 3분의 1만큼 을한테요 명의를 신탁해 놓은 것과 똑같고요. 이 을은요 전체가 자기 건데요. 3분의 2만큼요 갑한테 명의를 신탁해 놓은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갑하고 을은요 서로가 서로한테 명의를 신탁했다 이 말이죠. 서로가 서로한테 이것을 뭐라 한다? 상호 명의 신탁이다 이렇게. 상호 명의 신탁이다 이렇게. 그래서 서로가 서로한테 상호 명의 신탁이다 이렇게. 상호 명의 신탁이다. 서로가 서로한테 등기 명의를 신탁해 놨다 이 말이죠. 이것을 상호 명의 신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미 상호 명의 신탁은요 이미 첫 번째 이미 공유물이 분할이 되어 있으니까요 또 공유물을 분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분할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상호명의신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상호명의신탁을 그냥 해소하려면 공유물 분할 그건 절대로 안 돼. 분할은 절대로 안 돼. 분할할 수는 없어요. 항상 정답은 뭐냐? 분할이란 말이 항상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요 어떻게 한다? 갑은요 3분의 1인데 을한테 3분의 1의 지분을 이전하라. 지분 이전 등기를 청구하고요. 을도 갑한테요 3분의 2의 지분 이전 등기를 청구해. 지분 이전 등기. 알겠죠? 그래서 명의신탁을 해소하려면 뭐를 한다? 지분 이전 등기를 청구를 해요. 이렇게 갑의 을에 대한 지분 이전 등기하고 을의 갑에 대한 지분 이전 등기 이 두 가지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관계예요. 알겠죠? 그래서 상호 명의신탁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분할을 청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뭘 한다? 지분 이전 등기를 청구하고 지분 이전 등기는 무슨 관계에 있다?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 이것만 정확히 했으면 돼. 그래서 여러분요 상호명의신탁을 해소하려면 공유물 분할을 더 이상 청구하면 안 된다. 뭘 한다? 지분 이전 등기를 청구. 거기 없죠 지금? 자료 없죠? 뭘 한다? 지분 이전 등기를 청구하고 지분 이전 등기는 무슨 관계에 있다?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 이렇게. 이게 상호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요 이 상호명의신탁은 어디에 보면 여러분 문제가 하나 있냐? 문제가 딱 하나가 있는데요. 자, 페이지요. 죄송한데 100 페이지 어디를 보시냐면 페이지 144 문제집 144 144호 보면 151번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되어 있죠? 1번 151번 갑과 을은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 거기 줄고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 소유하기로 약정을 하고 일필의 토지를 공동으로 묘사했는데 분필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그 필지 전체에 대해서 양수 부분의 면적 비율에 상하는 고유가 아니고 공유 지분 등기를 했다. 공유. 그걸 보는다. 맨 위에 첫 번째 줄을 구분 소유라고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줄 맨 끝에를 공유라고 되어 있죠. 고유를 공유로 바꾸라고 그랬죠. 그래서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번요. 갑과 을은 특정 부분 이외의 부분에 관한 등기. 알겠죠? 나머지는 뭐다? 상호 명의신탁. 그 다음에 갑은 자신이 양수한 특정 부분, 자신의 것은 자기 마음대로 배타적으로 할 수 있다.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다. 145페이지요. 맨 위에 3번 봐. 제3자 병이 줄고 여러분 제3자 병 4번도요. 갑과 을의 공유에 대한 제3자 병의 불법행위 제3자로 나왔죠? 제3자라는 말이 나오면 갑하고 을은 전부가 다 뭐로 취급한다? 공유로 취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3번을 봐. 제3자 병이 위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다. 그럼요 갑은요 전체 토지에 대해서 공유물의 보존행위에서 배제를 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만약에 제3자 병이 불법행위죠? 불법행위 바로 밑에 보면 무슨 말이 있다? 손해배상 청구라고 하는 말이 있죠. 손해배상 청구. 그러면 여러분 봐봐. 손해배상은 돈이죠. 돈은 누가? 각자가 뭐만큼? 지분만큼. 그래서 봐봐. 갑은 자신의 지분에 대응하는 비율의 한도 딱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왜냐하면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뭐로 취급한다? 공유로 취급하니까 자신의 지분의 비율의 한도, 그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그 다음에요. 우리는요. 5번에 봐봐. 5번에 두 번째 끝에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줄고 그 다음에 줄고 공유물 분할을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분 이전 등기를 해야 한다. 지분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양자는 뭐다? 동시 이행 관계. 이렇게. 양자는 뭐? 동시 이행 관계. 이렇게. 양자는 동시 이행 관계이다. 이렇게. 자, 지금 됐나요? 그것을 우리 말한다. 상호 명시타. 그럼 상호 명시타는 또 뭐가 있다? 법정 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다 없다? 있다. 어디에 건물이 지어야 돼? 자신의 특정 부분 위에. 다른 사람 토지 위에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것을 얘기한다 이 말이죠. 자, 그냥 됐죠 이제. 자, 어디로 보냐면 278페이지로 봐. 강의 노트 278. 이게 이제 상호 명시탁을 하나 했고요. 상호 명시탁은 복잡하면 되게 복잡한데요. 우리가 이제 풀리한 것만 딱 알면은 상호 명시탁은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각자가 소유자. 제3자가 봤을 때는 뭐 공유. 그다음에 공유물 분할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뭐란다? 지분 이전 등기란다. 무슨 관계다? 동시 이행 관계. 자신의 특정 부분의 건물을 건축에 따라 달라진다. 그럼 무슨 관계다? 그래서 법정 지상권이 성립한다 이렇게. 자, 이제 명시탁을 보면 명시탁은 이렇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란다? 갑을 신탁자라고 그래요.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이란 말이죠. 그런데 등기만요. 등기만 을 앞으로 해놔. 이 사람을 뭐란다? 수탁자다 이렇게 얘기해. 등기만 해놔. 그러면 을은 등기가 되어 있어도 소유자다 아니다. 아닌 것이죠. 누가 소유자다? 신탁자. 갑하고로 뭐란다? 갑하고의 관계를 명의 신탁 약정이라고 얘기하죠. 명의상 약정. 이 명의상 약정은 95년 7월 1일 이전에는 판례에 의해서 유효로 인정이 됐어. 그런데 지금은요,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해. 그래서 명의상 약정은 뭐가 된다? 무효가 돼. 명의상이 무효이죠? 그럼 명의상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명의상이 유효일 때만 해지를 해요. 알겠죠? 명의상이 유효일 때만 해지. 그 다음에 명의상 약정 있죠? 명의상 약정은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이다. 개인의 이익을 이해한 것이죠. 그러니까 명의상 약정이 무효는 무효인데 746조 불법 원인 급여이다 아니다?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다. 알겠죠?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니까 뭘 할 수 있다? 반환을 뭐 할 수 있어? 청구할 수 있다. 반환을 청구하다 말이 무슨 말이냐?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104익이니까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103조 위반이 아니죠. 746조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죠. 그래서 반환을 갑은 을한테 청구할 수 있다. 명의상 약정은 무효이니까 뭐 할 수 없다? 해지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수탁자 앞에 되어 있는 등기죠. 이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을은 소유자다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다. 다른 말로 이것을 뭐라 한다? 물권 변동도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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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을이 이걸 병한테 처분하죠? 병한테 처분하면 우리 부동산 실명법 4조세 3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제3자죠? 이건 제3자. 제3자는 뭘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자다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뭘 한다? 적극 가담하죠? 적극 가담한다. 그러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래서 적극 가담은 무효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제3자는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치대 그래. 그래서 는 봐봐. 명의상 약정은 일단 무효이다. 그 다음에 등기도 무효죠. 물권 변동도 무효이다. 제3자는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 치대한다. 이게 3대 원칙이에요. 명의상 약정 무효. 그 다음에 물권 변동 무효. 제3자는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 치등. 그 다음에 명의상 약정이 무효니까 해지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안 돼. 해지가 안 된다 이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등기가 지금 무효잖아요. 이 무효니까 이 등기를 뭘 한다? 먼저 말소를 청구를 해. 또는 또 뭘 할 수 있다? 진정명의회복.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죠. 그 다음에 또 여기 뭐겠다? 실체관계의 부합이다.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이렇게. 실체관계 부합 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 말소 등기죠. 1번 갑의 등기에서 지금 누가 앞으로 되어 있죠? 을 앞으로 되어 있죠? 현재 누가 소유자다? 갑하고 을 사이에서 누가 소유자? 갑. 그러니까요. 갑이요.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말소를 해. 갑이 소유자가 말소하죠?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래. 알겠죠? 진정명의회복은 누가 한다? 진정명의회복은 누가 한다? 현재 누가? 현재 소유자가 한다. 소유자가 하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한다? 여기서 1번 갑이죠? 2번 누가 앞으로 되어 있죠? 을이죠? 3번은요? 그러면 여기 을에서요. 누가 앞으로요? 갑 앞으로 이렇게 갑 앞으로. 다시 갑이 을한테 내 앞으로 등기를 해달라.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이전 등기를 해달라 이렇게. 실체관계 부합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 지금 여기 진정명 회복은 누가 해달라는 것이냐? 갑이 해달라는 거예요. 갑이요. 갑이 을한테 등기를 해달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실체관계 부합은 원래 이 을의 등기는 무효잖아요. 무효인데 뭐라냐? 을이요. 그냥 갑한테 야 너 그냥 가져가 등기. 을이 그냥 갑한테 해줘. 을이 그냥 갑한테 해줘. 지금 여기는요. 이 갑이 을한테 해달라 이 말이잖아요. 근데 여기는요. 을이 그냥 무효인데 무효는 이전 등기 못 하거든요. 을이 그냥 갑한테 너 그냥 가져가 이렇게 해준단 말이죠. 최종적으로 누구한테만 등기 있으면 돼요? 갑한테. 이걸 실체관계 부합이라고 그래.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양자간 명의신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양자간 두 사람 사이 이 말이잖아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여러분요. 명의신탁이 아닌 경우. 명의신탁은 유효요 무효예요? 무효이죠. 명의신탁이 아니다. 그럼 유효다 무효다? 유효인 경우. 유효인 경우. 그 다음에 부동산 실명법. 부동산 실명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란 말이죠. 알겠죠? 세 가지요. 그럼 부동산 실명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여기 1번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뭐냐면 첫 번째요. 가등기 담보요. 가등기 담보. 두 번째요. 부동산 양도 담보요. 부동산 양도 담보요. 세 번째는요. 상호 명의상. 우리 방금 배웠죠? 상호 명의상을 뭐라 한다?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하죠. 네 번째요. 신탁법에 의해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이런 것은 실명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방금 우리 상호 명의상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이죠, 유효. 그 다음에 부동산 가등기 담보하고 부동산 양도 담보는 가등기 담보법, 가등기 담보법에서 인정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가등기 담보법에서 인정을 해. 가등기 담보법에서 인정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요, 뭐냐면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가등기했다.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것은 무슨 담보를 한다? 양도 담보. 가등기한 경우는 뭐라 한다? 가등기 담보. 이것은 아직 우리가 가등기 담보법에서 배우면 되죠. 다시요. 그러니까 일단 상호 명의신탁 신탁법이죠. 법에 의해서 인정되죠. 그래서 유효가 되죠. 그러니까 실명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제8조요. 8조는 뭐냐면 여기요. 법령상 제한.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두 번째요. 강제 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없다. 그다음 세 번째요.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다 이 말이죠. 여기요.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다. 강제 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없다.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런 것을 조건으로 해가지고 뭐냐면 부부간의 명의신탁, 그 다음에 교회죠, 교회하고 산하단체 간의 명의신탁,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부부간 있고 교회가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종중하고 종군간의 명의신탁. 여기요, 부부간, 교회, 종중 이런 것의 명의신탁, 이런 것이요 명의신탁 약정하고요. 그 다음에 물권 변동, 이 물권 변동하고는요 명의신탁은 유효, 물권 변동도 유효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우리가 맨 끝에 한번 봐봐요. 원래는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죠. 그다음에 물권 변동 무효죠.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명의신탁이 유효, 물권 변동도 유효인 거단 말이죠. 알겠죠?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목적이 없어야 돼. 이것이 유효가 되려면 이런 목적이 없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명의신탁이 유효니까 명의신탁을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명의신탁이 무효이면 해지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유효일 때는 해지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요 거기요 279페이지 보면요 이런요 279하고요 쭉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81페이지 봐봐. 281페이지 보면 종중 및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라고 나와 있죠. 조세 포탁, 강제집행 면탈, 법령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종중이나 부부나 종교단체, 명의상 약정 유효, 물권 변동 유효이다 이렇게. 그렇게 나와 있나요? 여기 한번 봐봐 여기. 그럼 부부란 거 뭘 부부라고 그래요? 부부는 뭘 부부라고 그래요? 혼인신고된 것을 부부라고 그래요. 혼인신고된 것을 부부라고 그래요. 알겠죠? 부부는 뭐를 부부한다?
혼인신고가 된 것을 부부라고 그래. 혼인신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부부라고 그래. 신고가 되어 있다는 건 부부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 사실혼 배우자죠?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 혼인신고를 할 때부터 유효가 되고요. 이미 부부였어요. 혼인신고가 된 부부인데요. 이 사람들이 이혼했어요. 이혼을 해도 문제가 안 된다. 알겠죠? 한번 명의신탁이 유효가 됐잖아요. 그럼 유효가 뭐죠? 이혼을 해도 여전히 유효인데요. 만약에요. 사실혼 배우자는 무효가 돼요. 그러면 혼인신고하면 오늘부터 유효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세 가지가 없어야 돼. 첫 번째, 법령상 제한의 회피. 그 다음에 강제집행을 면타하는 목적.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그 다음에 조세를 포탈하는 목적이 없어야 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뭘 보냐면 282페이지 한번 봐봐요. 282. 그럼 제3자간 등기 명의 신탁이라고 되어 있나요? 네. 되어 있어요? 자, 그럼 거기로 봐. 우리가 이제 중간생략형 등기 명의 신탁하고요. 계약 명의 신탁 항상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오죠. 방금 앞에 있는 것도 시험에 나오지만 시험에 나온 것은 거의 여기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부동산 실명법은 최근에 연속 두 문제 났는데 작년에만 한 문제 났어. 그 전에 연속 두 문제 났단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이 실명법은 이러면 그 중개사법에 이러면 또 나온단 말이죠. 중개사법에. 자, 그래서요. 여기 보면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을 뭐란다? 매도인이라고 하죠. 매도인. 을을 뭐라 한다? 매수인이다. 이렇게 매수인.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하죠. 계약을 하면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을은 갑한테요. 등기를 청구하죠. 그래서 우리는 등기 청구권이 있다. 이 등기 청구권에 의해서 을 앞으로 뭐를 해야지? 등기를 하죠. 등기하면 을은 뭐가 된다? 소유자가 돼요. 소유자. 등기야 소유자. 그런데 을이요. 등기를 안 해요. 을이 등기하니까 을은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을이 뭐라냐? 을이 신탁자가 돼. 신탁자. 그 다음에 여기 병이죠? 병을 뭐란다? 수탁자가 되죠. 그래서 이 갑이요. 을이요. 갑한테 부탁해서 수탁자 앞으로 등기를 해달라고 그래. 그래서 을하고 병하고는 뭐란다? 명의 신탁 약정을 해. 그러니까 이 명의신탁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무효니까 명의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시험에 의외로 잘 나온단 말이죠. 무효일 때는 해지를 못해. 그래가지고 갑한테 부탁했어요. 수탁자 앞으로 직접 이렇게 등기를 하죠. 그러면 이 등기도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소유자도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물권 변동이죠. 물권 변동도 뭐가 된다? 무효. 그래서 물권 변동도 무효가 돼. 명의상 약정 무효, 물권 변동 무효. 또 나오죠? 이 병이요, 이걸 정한테 처분한다. 그럼 정은 뭐를 불문하고? 제3자죠?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자가 된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적극 가담했다. 적극 가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적극 가담,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무효가 돼. 무효. 이렇게 제3자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그럼 여기 봐봐요. 제3자 앞으로 된 것이 이 사람 무효고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면 그럼 누가 소유자다? 매도인 갑이 소유자가 돼. 매도인 갑이 소유자가 돼. 첫 번째 이게 중요하고요. 이 매도인은 뭐가 된다? 악의가 돼. 왜 악의가 되냐? 자기는 을하고 계약했잖아요. 그런데 등기는 누구한테 했다? 병한테 한 거잖아요. 을하고 계약했는데 병한테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는요. 이 을하고 계약했으면 을한테 등기하는데 병한테 등기했다는 것은 을하고 병하고 명의 신탁 약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알고 있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소유자가 되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을은요, 갑에게요, 을이 갑에게요, 갑에게, 을이 갑에게. 왜냐하면 등기가 무효예요. 그런데 등기가 다시 갑 앞으로 복귀가 됐어요. 소유자가 복귀가 됐어요. 자기가 소유자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매수인이니까 자기는 소유자가 아니고 갑이 소유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을이 갑한테요, 매매 대금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매매 대금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가? 청구를 못한다 이 말이죠. 청구를 못하고 을은 갑한테 등기를 청구한다. 등기를 청구해야 된다. 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한테 등기를 해야 되는데요. 을이 병한테 등기를 해달라고 해서 병한테 등기했더니 그 등기가 무효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어때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 자체는 여전히 유효다 무효다? 유효이니까 을은 갑에게 그러면 다시 내 앞으로 등기해 주세요. 그러면 되지. 알겠죠? 그래야지 돈을 돌려달라 그러면 안 되죠. 이것을 우리 뭐란다? 중간생략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 중간생략에서 중요한 것은 병 앞으로 내는 등기가 무효잖아요. 무효니까 이 등기를 뭘 한다? 먼저 말소를 청구해야죠. 말소를 누가 한다? 소유자가 말소하냐? 소유자 아닌 사람이 말소하냐 이 말이죠. 소유자가 말소하면 직접 말소를 청구하고요. 소유자 아닌 사람은 소유자를 뭘 해서
대위에서 말소를 청구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1번 누구죠? 1번 소유자가 누구죠? 갑이죠. 2번 누구죠? 병 앞으로 돼 있죠. 그럼 병의 등기를 뭐란다? 갑은 직접 말소하고요. 그 다음에 을은요, 을을 소유자 아닌 사람은요, 을은 갑을 뭘 해서 대위에서 말소하죠. 그러면 등기가 누구 앞으로 복귀가 된다? 갑. 그런데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그래서 을은요, 갑한테 자기 앞으로 등기해달라고 이렇게 청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뭘 할 수 있냐? 진정명의회복을 할 수 있어요. 진정명의회복.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죠. 근데 진정명의회복은 누가 한다? 누가? 현재 소유자. 그럼 현재 소유자가 누구예요? 현재 소유자는 갑이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일단 등기는요, 1번 갑에 있어요. 2번 누가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냐? 병 앞으로 되어 있는데 3번요,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죠. 그래서 갑이 병한테 원한다?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달라. 이렇게 갑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죠.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죠. 4번. 그래서 을 앞으로 이렇게 등기를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요, 실체관계 부합이라는 말을 쓴다고 그랬죠. 실체관계의 부합이요. 실체관계 부합. 실체관계 부합이라는 건 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바로 등기하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죠. 1번 갑에 있어요. 2번 병으로 되어 있죠. 그럼 병의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잖아요. 무효는 이전 등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런데요, 병이요, 자기가 바로 을한테 등기해줘버려. 원래는 병 등기를 말소하든지 갑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가지고 등기하든지 해야 되는데 병이 직접 을한테 해줬어. 아무튼 누구 앞으로만 등기 있으면 된다? 을 앞으로. 이것을 뭐란다? 실체관계에 부합해서 유효이다. 이렇게. 알겠죠? 이것을 뭐란다? 중간 생략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알겠죠? 그럼요, 페이지 어디로 보냐? 페이지 223페이지. 223페이지 보면 335번 봐봐. 335번. 문제집 223. 문제집 223. 봤어요? 335. 봤어요? 자, 보면 갑은 병 소유 토지를 매입하면서 을의 명의를 빌리기로 합의하고 병에게 직접 을 앞으로 등기해 줄 것을 부탁을 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 봐봐. 여기는 지금 갑을 병이 바뀌었죠? 맨 앞에가 누구죠? 병. 그 다음에 병. 그 다음에 신탁자, 매수인 누구다? 갑. 수탁자가 누구다? 을. 알겠죠? 이것만 이제 주시하면 돼.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봐봐. 그림을 일단 그려놓고 나서 갑을 병만 바꿔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 지금 뭐냐? 여기가 병이고 여기가 갑이고 여기가 을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럼 봐. 1번 갑과 을이죠.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 명의상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2번 병이 매도인이죠. 병으로부터 수탁자 을 앞으로 이전 등기가 격려됐다. 그런데 을로부터 이전 등기가 격려됐다. 여기까지 격려됐다. 유효, 무효? 무효. 여기까지 무효. 봐봐. 여기가 을이란 말이죠. 문제에서 을 앞으로 된 등기는 무효. 근데 을이 이걸 정한테 팔죠. 그럼 정은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말 수 있다. 취득한다. 정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틀렸어. 정은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3번 병으로부터 을 앞으로 이전 등기가 격려되죠. 그래서 병에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가 격려되더라도 여기 봐봐. 여기 병에서요. 병에서 바로 그냥 을 앞으로. 병에서 바로 을 앞으로. 원래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데 여기서 병에서 을을 걸면 안 되겠네. 여기서 병은 누구냐면 여기 봐봐. 여기서 병이죠. 병. 여기서 병이고요. 병이고 여기 누구죠? 갑이죠. 갑. 여기 누구죠? 을이죠. 을. 이렇게. 그러면 병에서 을 앞으로 등기돼 있죠. 이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무효. 위 토지의 소유권이 아니라 여전히 누구다? 병이다. 병. 매도인이다. 병이다. 죽을 것이고 매도인이다. 이렇게. 4번은요. 병으로부터 을 앞으로 이전 등기가 격려가 됐다. 병에서 누가 앞으로? 을 앞으로. 이전 등기가 격려되더라도 갑은 병을 대위해서. 갑은 누구죠? 갑은 소유자 X죠. 갑이 누구다? 매수인이죠. 갑은요. 매도인 병을 대해서 을에게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다시요. 자기 자신 앞으로 무슨 등기를 청구한다? 이전 등기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만약 5번요. 갑과 을이 부부이다. 부부다. 그런데 조세를 포탈할 목적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 줄 가운데 봐봐. 일정한 사유가 없는 경우. 거기 줄거 일정한 사유가 없는 경우. 그 다음에 강제 집행 면탈. 그렇게 써봐. 강제 집행 면탈. 그래서 강제 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럼 강제
지평을 면탈할 목적이 없으면 부부간의 명의신탁, 물권 변동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유효이다. 명의신탁 계약은 유효이다 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34번을 봐봐. 334번 222페이지 334번 병소유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부동산 투기업자 갑은 탈세 목적으로 친지을과 명상약정을 맺고 그래서 을에게 매수자금을 주면서 여러분요 이것은요 계약명의상이니까요 좀 이따 보고 어디를 보시냐면 339로 봐봐. 339가 뭐죠? 조세포탈 기억나죠? 조세포탈, 강제면탈, 기타 법령상 제한의 해피를 목적 위함이 없이 갑은 그 부동산을 자기 배우자 을에게 명의탁 줄과 을에게 명의탁. 여러분 이렇게 을에게 명의탁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유효. 알았죠? 유효이다. 1번 을이요 배우자죠? 그럼 을이 병에게 부동산을 처분하죠? 그러니까 수탁자죠, 을이요? 제3자 병은요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무조건 뭘한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건요 제3자가 목적물을 불법으로 점유한 제3자 그럼 봐봐 여기 봐봐 여기 지금 이게 좀 누구 것이냐? 갑의 것이죠? 갑의 것인데 지금 을 앞으로 지금 뭐라냐? 명의탁이죠? 그럼 명의탁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죠? 유효 가지고 을 앞으로 등기를 하죠. 등기가 되면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여전히 갑이 소유자예요. 명의탁이 유효이든 말든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그런데 을이 그걸 병한테 처분하죠? 그러면요 을하고 병 사이에서는 을이 소유자가 돼요. 을이 소유자가 돼요. 을하고 제3자죠. 제3자의 관계에서는 무조건 수탁자가 소유자, 수탁자가 소유자가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수탁자가 이 건물을요 불법으로 점유하죠. 그러면 이 건물에서 나가라고 누가 하느냐? 을이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갑은 나가라고 할 수 없어. 갑이 나가라고 하려면 누구를 대위해야 된다? 을을 대위해야 돼. 다시 한번 볼까요? 제3자가 목적물을 불법 점유하죠? 갑은 방해배제를 직접 청구할 수 없다. 어떻게 한다? 을을 대위해서 청구 이렇게. 자, 3번은요. 을 명의 등기가 원인 없이 병에게 이전하죠. 을 명의 등기가요. 원인 없이 을 명의의 등기가 원인 없이 병에게 이전해. 아무 이유 없이요. 병에게요. 그러면 갑은요. 직접 병에게 명의회복 된다 안 된다. 이러면요. 갑하고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제3자죠. 그러면 제3자는 누구를 소유자로 본다? 을을 소유자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이 진정 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지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누가 행사한다고 그랬죠? 현재 소유자. 그런데 제3자 병과의 관계에서 현재 소유자는 갑이다, 을이다, 을. 4번은요. 갑의 일반 채권자 병이 그렇게 돼 있어요. 갑의 일반 채권자 병이 갑을 대위해서 명의신탁을 해지할 수 있죠. 왜요? 명의신탁이 유효일 때는 명의신탁을 말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고 그랬죠? 갑은 을 명의의 등기 말소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4번 맞죠? 5번은요. 갑이 명의신탁을 해지하면 당연히 소유권이 갑에게 복귀한다. 명의가 회복되기도 전에 을이 병에게 부동산을 처분하죠? 그럼 갑은 병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OX, X. 언제까지요? 병이 등기를 하기 전까지 갑은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뭘 해야 돼? 말소를 해야 돼. 말소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을이 그것을 병에게 처분하죠? 그럼 누가 소유자가 된다? 병이 소유자가 돼. 이것을 뭐라 한다? 중간생략이다. 이렇게. 뭐라 한다고? 중간생략.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여기 계약명의상을 봐봐. 계약명의상은 여러분요. 문제집이요. 222페이지 맨 위에 332번을 봐봐. 332. 자요. 이거 뭐냐면 갑을 뭐라 한다? 갑을 신탁자라고 그래. 신탁자요. 여기 을을 뭐라 한다? 을을요. 수탁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갑하고 을하고요. 명의상 약정을 해. 명의 신탁 약정을 해. 명의상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무효니까 명의상을 해지를 할 수가 없어요. 해지를 못하니까 갑은 을한테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어. 알겠죠? 해지를 못하니까. 해지를 못한다. 알겠죠? 무효니까. 그럼 어떻게 한다?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5억 원을 줘. 매매대금 5억 원을 주면서 을한테 뭐라냐? 병의 건물 있죠? 병을 매도인이라고 그래. 병의 것을 너가 매매를 해라. 너가 매수인이 돼가지고. 그래서 갑이 을한테 돈을 주고
을이요 매수인이 돼가지고 병하고 계약을 해. 그러면 계약은 아무 말이 없으면 유효이죠. 그래서 병이요 을 앞으로 등기하죠. 등기하면 을이 뭐가 된다? 소유자가 돼. 소유자. 을이 그걸 정한테 처분하죠. 정은 뭘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또 소유자가 돼. 선악 불문하고.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또 소유자가 된다. 이런 말이죠.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자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봐봐요. 이 사람은 선악 불문하고 소유자가 돼요. 이 사람이 소유자인데요. 그런데요. 이 병은 뭐냐? 병은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매도인이 선인 경우는 갑하고 을하고 명의신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몰랐다 이 말이죠. 그러면요. 그러면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유효이고 을이 소유자가 돼요. 그런데 만약에 악이다? 악이라고 하면 중간생각 등기하고 똑같아. 여러분 중간생각 등기 했어요. 갑은요. 갑은 누구하고 지금 병은 누구하고 계약을 했죠? 병은 갑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그럼 등기를 누구한테 해야 돼? 갑한테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등기했어? 수탁자한테 등기했잖아요. 이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왜 무효가 된다? 병은 갑하고 을하고 명의신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이 말이지. 자기는 누구하고 계약했다? 병은 누구하고? 갑하고. 근데 등기는 누구한테 했다? 을한테 했다. 그 말은 갑하고 을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안다 모른다? 안다 이 말 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여기서 보면 지금 이 매도인이 알았다고 하는 것은 악이다는 걸 알았다 이 말이죠. 갑하고 을하고 명의신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중간생략과 똑같아. 똑같아가지고 수탁자 앞으로 되어 있는 을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가 돼. 무효가 돼. 그러니까 결국 소유자가 누가 된다? 소유자가 누가 된다? 병이 된다. 병이. 병은 소유자가 병이 돼버려. 병이. 알겠죠? 만약에요. 몰랐다. 갑하고 을하고 명의신탁이 있는 것은 몰랐어. 그럼 선이죠? 그러면 수탁자가 소유자가 돼. 이러면요. 우리는요. 다른 데서 돈을 빌려가지고 계약을 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을은 갑한테 돈을 빌려서 계약한 걸로 봐준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분양받잖아요. 똑같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 병이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약간 달라진다. 만약에 매도인이 악이이다. 그러면 수탁자는 소유자가 아니다. 누가 소유자다? 그러면 매도인이 소유자가 된다. 병이요. 알겠죠? 이렇게 차이가 나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만약에 악이가 되면 그럼 어떻게 한다? 그럼 병은요. 갑한테 등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병이요. 을과의 계약관계를 갑과의 계약관계로 병이 인정을 하면은 알았어 그러면 너 그러면 갑의 돈 가지고 샀으니까 그럼 갑한테 내가 등기해 줄게 이렇게 병이 그것을 인정을 하면은 갑은 병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만약에 인정을 못하면 등기 청구 못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만약에 선이라고 해봐 선이면 어떻게 돼요? 을이 소유자가 되죠? 그러면 을은 자기 돈으로 소유자가 됐어요? 남의 돈으로 소유자가 됐어? 남의 돈으로. 그래서 갑은 을한테요 등기를 해달라고 청구를 못하지만 갑은 을한테요 매매 대금 있죠? 매매 대금 5억이죠? 5억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해달라고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매매 대금은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매매 대금은 유치권이 안 돼. 매매 대금은 유치권이 안 돼요. 알겠죠?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갑하고 을 사이에서 보면은 무조건 누가 소유자냐? 을이 소유자예요. 을이. 그러니까 그런데 갑은 어떻게 생각하냐? 자기 돈으로 을이 샀으니까 자기 거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갑이 을에게 어쩌고저쩌고 그건 안 돼요. 그런데 을이 갑한테 어쩌고저쩌고 하는 을이 갑에게 그것은 된다 이 말이죠. 갑이 을에게는 안 된다 말이 무슨 말이냐? 갑이 을한테는 안 된다. 이 말의 뜻이 항상 을이 소유자니까 갑이 을한테 그 집 팔아가지고 돈을 돌려달라거나 을을 다른 사람한테 명의를 신탁하라거나 갑이 을한테 뭐라냐? 내가 원래 소유자니까 을한테 그러겠죠? 자기 돈을 샀으니까 내가 소유자니까 너 앞으로 등기만 돼 있지 너 건 아니니까 나한테 거짓말로 임대차 계약을 해달라거나 아무튼 갑이 을한테 주장하는 것은 다 안 돼요. 근데 을은 갑한테 5억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돈이 없단 말이죠. 그럼 5억을 줄 돈이 없으니까 그냥 등기를 가져가 할 수 있어 없어? 있자. 그걸 대물변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을이 갑에게 행사하는 것은 다 되는데 갑이 을한테 신탁자가 수탁자한테 행사하는 권리는 안 돼요. 간단히 암기하면 돼. 그런데 수탁자가 신탁자한테 하는 것은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계약 명의 신탁이라고 얘기해요. 특히 계약 명의 신탁에서 중요한 것은 매도인이 선의이냐 악의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런데 뭐는 청구할 수 있다? 매매 대금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332번을 봐봐. 332번. 거기 매도요금 뭐라 하는지 2006년 한 엑스토지 경매 절차에서 갑이 실질적으로 매수 자금을 보답하지만 친구인 을의 이름으로 을이 누구죠? 수탁자죠? 매각을 받기로 명의상 약정
명상약정 줄고 무효. 그 후 매가 허가 결정에 따라 을은 대금을 안 남하고 자기 명의로 등기 줄고 명의로 등기 을이 소유자가 돼. 그러니까 봐봐, 똑같은 말 봐봐. 갑이라는 사람이요, 을이라는 사람한테요, 병 건물이 경매 났으니까 너 이름으로 경매 좀 받아줄래? 이렇게. 나는 집이 있어가지고 또 경락 받으면 이 다주택자가 돼가지고 세금이 비싸니까 너 이름으로 경매 좀 받아줄래? 이렇게. 그래서 을이요, 자기 이름으로 경매를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럼 이 건물은 누구 거냐? 돈을 누가 줬냐 중요하잖아. 경락을 받은 사람 거예요. 그런데 봐봐, 경매하고 매매하고 차이는 뭐냐? 경매하고 매매하고 차이는, 경매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매의 경우는 이 병이 갑하고 을하고 명의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든지 모르든지 무조건 경락인이 소유자가 돼. 그러니까 경매의 경우는 선이냐 악이냐 하는 것을 따져 안 따져? 안 따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매매일 때는 매도인이 선일 때는 유효, 악일 때는 무효가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경매의 경우는 선이 매도인의 선이 악의를 따지지 않고 경락받은 사람이 무조건 소유자가 돼. 알겠죠? 1번 갑을 사이의 명상약정은 무효. 2번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누구다? 을이다. 을, 수탁자. 3번 갑이 X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는 계약은 무효다. 틀렸어. 우리는요, 남의 물건에 대해서도 매매 계약은 체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지금 이 물건 누구 거다? 을의 건데 갑은요,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을하고 병하고 계약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럼 제3자와 계약 자체는 유효이다. 단지 뭐는 못 해준다? 등기를 해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뭐는 유효인데 계약은 유효인데 뭐는 못 해준다? 등기를 못 해준다 이 말이죠. 자, 4번은요, 갑의 지시에 따라 을이 토지를 매각하겠다. 뭐에 따라서? 갑의 지시. 그래서 갑이 직접 지시를 해. 갑이 지시해가지고요, 이런 봐봐, 갑은 왜 지시하냐면 자기 거라고 자기가 생각을 하죠. 착각을 하죠. 자기 거다 아니다? 아닌데 자기가 돈 주고 살아겠으니까. 그래서 봐봐, 갑이 을한테 뭐라고 하는 건 다 된다 안 된다? 안 돼. 매각한 후 처업 줄고 처분 대금을 갑에게 반환하기로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조건 안 돼. 그런데 반대로 을이 갑에게 어떻게 하는 거? 그건 된다 안 된다? 된다. 5번 을이 X 토지를 정에게, 을이 지금 누구죠? 소유자죠? 소유자니까 을이 정에게 처분한다. 정은 뭘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자, 거기다 또 하나서 6번 그래가지고 뭐라 쓰냐면 뭐죠? 병이 선이 악이이더라도 병이 선이 악이이더라도 경락인 을이 언제나 소유권 취득. 병이 선이 악이이더라도 경락인 을이 언제나 소유권을 취득해. 아까 얘기했죠? 여기 봐봐. 그냥 매매일 때는요, 병이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경매에서는 병의 선이 악의를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이런 말이죠. 자, 333은요, 친구 사이인 갑과 을 사이에 명상약정에 따라서 수탁자 을이 매수인으로서 병소유 X 토지를 매입하고 을 명의로 이전 등기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나요? 그래서 친구 사이인 갑을 사이의 명상약정에 따라 수탁자 을이 매수인으로서 병소유 X 토지를 매입하고 그 다음에 을 명의로 이전 등기를 했다. 이렇게. 자, 그 명상약정 줄 것이고 명상약정은 무효이죠? 그럼 봐봐. 수탁자 을이 매수인 줄고 수탁자 을이 매수인이란 말이 뭐죠? 이걸 계약명시작이라고 해요. 수탁자가 직접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을 명의로 이전 등기, 그러면요 유효. 여기 계약명시작 봐봐. 계약명시작은 을 명의로 등기하면 유효가 되죠. 1번요, 명의상약정은 무효. 맞죠? 병이 매도인이 갑을 간에 명의상약정이 있다는 사실 알고 동그라미 알고 있었다. 여기 알고. 그러면 을 명의로 등기는 유효 무효 써. 무효이다. 무효이면요 3번 소유자는 누구다? 병이다. 2번하고 3번을 묶어. 2번하고 3번 묶으면 만약에 병이 그걸 알고 있으면 을 소유의 등기는 무효고 결국 3번에서 소유자는 누구다? 병이다. 자, 4번은요, 병이 갑을 간에 명의상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그러면 누가 소유자다? 을이 무조건 소유자가 된다. 5번은요, 을이 정에게 처분하죠. 그러면 정은 뭐를 분문하고? 선, 악을 분문하고 무조건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334는요. 병소의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부동산 투기업자 갑은 탈세 목적으로 줄고 탈세 목적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이죠. 친지을과 명의상약정 무효. 을에게 매수 자금을 주면서 병과 매매계약 체결하도록 을이 그러니까 계약을 했죠. 계약 명의상이라고 그래. 을은 갑의 부탁대로 명의상약정이 있음을 모르는 병 봐봐. 병이 지금 선이다 이 말이죠. 병이 선이면은 수탁자가 무조건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되지. 1번. 병은 을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OX. X 여기 소유자가 누구예요? 을이 소유자니까. 병은 소유자가 아니니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있다 동그라미 X. 왜냐하면 을이 소유자이므로 이 말이죠. 왜냐하면 을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2번요. 갑과 을 사이의 명삭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갑과 을 사이의 명삭은 무효이다 이렇게. 3번은요. 갑은 을을 상대로 명상 약정 해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명삭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니까 명삭이 무효니까 해지를 못해. 알겠죠? 해지는 유효일 때 하는 거란 말이죠. 자 4번은요. 소유자는 누구다? 소유자는 을이다. 을. 왜? 병이 선이이므로 병이 선이이기 때문에 병이 선이. 그리고 5번요. 또 나왔죠? 을이 정에게 했다. 알든 모르든 정은 무조건 뭘 한다? 소유권을 뭘 한다? 취득한다. 알든 모르든 무조건 소유권을 뭘 한다? 취득한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요. 여기까지 가는 것은 여러분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여러분 나중에 문제풀이 있죠? 문제풀이 있죠? 문제풀이 민사특별법이라 나와 있어요. 알겠죠? 문제풀이. 거기에요. 이미 강의가 올라가 있어. 아시겠죠? 문제풀이에 보면 우리 민촉물권 채권 말고 민사특별법 있죠? 그 민사특별법 거기로 꼭 여러분요 한번 보란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 명의상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죠. 요즘 최근에 이제 있는 것들이 여러분 거의 대부분 다 이런 보면 그 통정허위 표시 있죠? 통정허위 표시가 대부분 다 뭐냐? 명의시탁 약정이에요. 통정허위 표시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명의상은 별로 안 되죠. 별로 안 되는데 문제가 두 군데에서 시험이 나온다. 중개사법하고 우리 민법하고. 아시겠죠? 그래서 중개사법에서 만약에 두 문제 나오고 민법에서 두 문제 나오면 네 문제가 나와. 양은 얼마 안 되는데 네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아주 중요하니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 문제를 통해서 해야 돼요. 여러분 가등기 담보 있죠? 가등기 담보 같은 경우도 강의를 들어서는 안 돼. 반드시 문제를 풀어야 돼. 집합권법도 오면 강의만 들으면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어. 근데 문제를 딱 풀어보면 지문 하나하나가 중요하구나. 조문이 있죠? 내용을 금방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일단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혹시 되면은 실명법 있죠? 실명법은요 집에 가시면 꼭 그 문제풀이 강의 해놓은 거 있잖아요. 거기를 다시 한번 꼭 들어보란 말이죠. 무슨지 아시겠죠? 내용이 똑같으니까. 알겠죠? 일단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모의고사 보도록. 그래서 한 3분만 쉬었다가 모의고사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